그다음에 178페이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결산. 그래서 결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그러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 근데 왜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오늘이 12월 31일이죠. 결산하는 날이. 그러면 내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1년의 첫 번째 날이죠. 그러면 새로 시작하려면 기존에 게 뭐 되어 있어야 돼요?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감이 되어 있어야만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마무리 짓는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든지 다 어려워요. 예, 뭘 하든지 간에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도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꼭 뭐를 배우세요? 결산. 근데 공부 결산은 아니에요. 공부 결산 아니고 회사 가서 실무 결산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공부 결산은 그냥 이론에만 맞춰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결산하면 회사 망해요. 예, 장난을 좀 치시거든요. 근데 그 장난치는 건 실무 가서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업종별로 그 퍼센트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외국도 많이 아는데 우리나라 회계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믿는데 100% 신뢰성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파트에서도 한번 난리 났었는데 감사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감사가 우리 회사가 돈 주고 감사 받거든요. 네. 그럼 감사 받을 때 돈 주고 감사 받는데 문제 있다 그래서 문제를 100가지 있다 그래서 100가지를 다 지적하면 다음부터 우리 회사에 감사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라. 왜냐면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회사 뭔가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문제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고칠 거야. 그리고 말하는 사람만 못 해요?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회사 가셔서 요거 배우시면은 월급은 올라갑니다. 최소 50 이상은 올라가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몸으로 안 하더라도 머리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가운데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100만 원 돈 받을 때 200 받고 싶었고 200 받을 때 얼마 받고 싶어요? 300 받고 싶고 300 받을 때 400 받고 싶고 저는 제 최고가 400만 원까지는 받아봤어요. 한 달에. 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일 다 일했어요. 그때 스케줄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밥 먹고 한 6시 40분에 나와서 버스 타고 그때 서울에서 일했었거든요. 버스 타고 학원 가면은 한 8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에서 12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수업 준비하거나 아니면 좀 놀다 보면 새벽 2시에요. 이게 하루 스케줄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눈만 뜨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뭘로 버텼냐면 통장에 돈 지키는 재미로 살았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돈은 찍히는데 몸은 계속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은요.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거꾸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나 쉴 때 혼자 쉬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해보면. 근데 돈 쫓아가다 보면은 몸이 좀 나빠지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나이트 있죠?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격리 직원 뽑는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간 이유는 가짜 장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장부 하나, 가짜 장부 하나.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4시인가? 근무 시간 길지도 않아요. 그 근무 시간도 짧고 다 좋은 거예요. 월급도 세고. 월급은 그 당시에 15년 전에 300 준다 그랬나? 250 준다 그랬나? 그래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한 350, 400 되는 돈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에 꽤 높았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중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 왜냐면 국가를 뭐 해야 되니까요? 속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잘 만드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든가. 합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로또.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세월에 1등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1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저는 운이 없어요. 저는 한 20장 사도 5등 하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될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나중에 큰 거 하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네. 나중에 1등을 주시려고 나한테 5등도 안 주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4등 얼마죠? 5만 원이죠. 왜 4등 5만 원인지 아세요? 이거 전산세무 2급에 나와요. 5만 원까지 세금 안 내요. 5만 원까지는 안 떼요. 그래서 5만 원이에요. 이거 있어요. 기타 소득에 5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로또 복권 4등이 5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국가에서 얼마 준대요? 5만 원 준대. 그래서 5만 원이라고 아시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5만 원으로 줄여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5만 원 넘을 때도 있었어요. 4등이 퍼센트로 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4등 걸렸는데 은행 가갖고 세금 내고 막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맞춰 놓은 거예요? 5만 원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등 걸렸어. 그러면은 그 로또 복권 한 대 가갖고 교환하시면 돼요. 5만 원을 받든가 아니면 10장을 받든가. 그것도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결산이라 그래서 쭉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지금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 정도, 4시간 정도 결산만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4시간 투자해서 할까요?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왜냐면 이게 결산의 단점이 뭐냐면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해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한 7대 3 정도? 그래서 70%가 이해, 30%가 암기인지라 좀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루 날 잡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그 다음에 교재는 189페이지고 거기 재무제표라고 써있죠. 그러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다 원리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원리 원칙. 그리고 재무제표는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회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무조건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위에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해진 거에 뭐 해야 되니까요.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무조건 직장 상사분이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직장 상사냐면 그분은 그 회사에 관련돼서 나보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제일 짜증났었던 게 뭐였었냐면 아마 이거 대부분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겪으실 건데 뭐만 물어보면 자기는 모른대. 예. 왜 그래요?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또 서류 만들어 갖고 갖다 주면 또 검사는 해요. 예. 왜요? 아니까. 근데 요즘 추세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추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12년 전, 13년 전부터 뭐 겪기도 했지만 어떤 얘기도 들었었냐면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학원이 프로그래밍 전문 학원이에요. 다 컴퓨터 선생님이고 나만 회계 강사였었거든요. 진짜로. 거기가 이제 프로그래밍 전문 학원이었는데 강남에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수업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 저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2대 입구역에. 네. 하여튼 거기에서 일했을 때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으로 위탁을 보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얘 가리키라고. 이거 가리키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직장 상사분들이.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가 커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같이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은 뭐 함께하는 사회니 뭐라니 하는데 얘가 크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말은 동료인데 서로 눈치껏 잘 버티셔야 됩니다. 예, 진짜 회사 안에 가면은 사팔이에요, 거기는. 누가 누굴 잡아먹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종종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이 내 일이구나. 네. 일 시킬 거는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막 갑자기 막 뭐 존댓말 써가시면서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막 열심히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일은 곧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시큰둥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일은 아직 내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거는 좀 중요한 거거나. 중요한 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이걸 딴 사람한테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위험한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이건 제 치부 중에 하나인데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9군데 다녔었어요. 지금 여기가 15번째 직장인가 16번째 직장인가 그래요. 여기 온 지는 지금 한 8년인가 9년 됐었는데 원래 시간 강사가 좀 여러 군데 다녀요. 제가 하루에 세 탕씩도 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좀 많이 괴롭힘은 아니었고 그 당시엔 괴롭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괴롭힘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은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꼰대짓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각자 강의실만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저도 일반 회사에서 지금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의 만약에 직급에 있어. 그러면 나도 꼰대 소리 열심히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려면 밑에 부하 직원을 뭐 해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그리고 뭐 꼰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 나이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봐. 내가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저게 더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나는 어느 순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냅두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제가 외국계 회사도 가서 수업해봤어요. 외국계 회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 되게 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회사가 담배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담배 파는 회사였었는데, 출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와서 8시간만 채우고 가면 돼요. 네, 진짜로. 그리고 좋아요. 법인카드도 모든 직원한테 다 줘요. 네, 그리고 회식도 없어요. 회식도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술 먹는 게 회식이지, 별도의 회식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뭐냐면, 프리한 대신 각자 사람들한테 일을 준대요. 일명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사표 내는 거죠. 이직률이 좀 심하다. 그 대신 성과가 나오면은 그만큼 가져가는 거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외국계 회사고, 우리나라 회사는 못했어도 자르진 않잖아요. 뭐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죠.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좀 자유로운 거를 좀 좋아해. 그러면 외국계 회사가 좀 더 맞는 거고, 나는 좀 누가 끌어주고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일반 우리나라 회사인데, 문제는 외국계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근데 어쨌든 외국계 회사 가서 좋았었던 건 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냉장고더라고요. 예, 벽인 줄 알았는데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를 열면 물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그냥 쉬는 쇼파인 줄 알았는데 거긴 또 여니까 적어 나오더라고요. 과자가. 예. 근데 그런 것도 직원들이 안 해요.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일반적인 회사는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계 회사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청소 아줌마가 커피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물 없으면 물 다 채워놓으시고, 아마 돈을 조금 더 드리는 거겠죠. 그렇게 해갖고 직원들이 하는 일은 좀 최소화 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였으면은 청소 아줌마한테 돈 안 주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직원들 시켰겠죠.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약간씩은 틀리긴 하죠. 근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다 유학파예요. 제가 한 10명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명 빼놓고는 다 유학파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하고 뭐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죠. 외국하고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 원칙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계속기업. 무슨 기업이요? 계속기업. 그래서 요거는 첫날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는 회사를 계속 뭐 할 거다? 운영을 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회계 처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 올해 안에 망해. 그러면 꼭 격리 직원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근데 왜 격리 직원을 채용을 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계속 하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물건 얼마에 사왔고 이런 자료들이 다 필요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직원을 채용해서 회사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기업이요? 계속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요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책임은? 네, 대표이사, 일명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사인 최종 사인 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최종 사인 하면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시는 거죠. 네. 잘못되면 사장님 탓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 사장님들이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기, 그렇죠. 거기 교도소. 근데 왜 갔다 오셨냐면은 저것 때문에 회사 돈 막 썼다가 걸려갖고. 참고로 주식회사는요,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주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돈 쓰고 싶어도 회사에서 허가 받고 써야 돼요. 원칙은. 근데 그거 안 했다가 걸려서 갔다 오신 사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저기 SK 최태원 회장 또 갔다 왔었어요. 근데 왜 갔다 왔었냐면은 회사 돈 갖고 주식을 샀거든요. 그거 걸렸었거든요. 그래갖고 짧게 갔다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은 말 갖다 쓰죠, 사장님들이. 원래 그거 불법입니다. 근데 돈 있으면 불법이 뭐가 돼요? 합법이 되도록 만들긴 하죠. 뭐 꾸미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 통합은요? 합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합치는 거.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외운 거에도 있어요. 이거 썼다 지울 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있죠? 얘네들을 통합 표시한다라 그래요. 왜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나 아니죠. 여러 가지 합친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외상 매출금하고 뭐 있죠? 받으러움 있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 있죠. 이런 식으로 합쳤다. 그래서 이걸 무슨 표시라 그래요? 통합 표시. 통합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합치면 통합이에요. 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은 언제 하냐면은 중요할 때. 요걸 중요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요? 중요성. 우리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따로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성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금액의 대소 관계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작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재무제표요? 비교 재무제표 옆에다가 단기, 전기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단기는 언제예요? 올해예요. 전기는요? 작년. 그래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뭐예요?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5번이에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시험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무슨 성이요? 계속성. 여기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실무에서 무슨 성이요? 계속성. 요 계속성의 뜻이 뭐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계속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실제 회사 가시면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런 회사가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종종 생기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싸우고 나가셔서 인수인계도 안 돼. 이런 케이스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회계 처리한 게 있겠죠. 근데 과거에 하신 분이랑 나랑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내 스타일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회사한테 맞춰야 돼요, 원칙은. 그게 계속성인데 이걸 안 맞춰요. 그냥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성이 훼손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은근 이거는 대부분 작은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은 가끔씩 연락 와요.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취업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시면 신규 회사 가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는 회사. 왜 그러냐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 가시면 나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일은 많이 배워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어딘가에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힘들어요, 진짜. 내가 체계를 잡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뭔가를 잡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세무사 사무실 쓰세요? 그럼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은 쓴대. 그러면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맞추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계정 과목을 쓰래. 근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건 연락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해석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화해갖고 이거 이런데 어느 계정 과목 써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대답을 못 해드려요. 왜냐면 내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방식이랑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 세무사 사무실에 있는 분이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화를 주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 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해요. 세무사 사무실 쓰시죠? 담당자분하고 통화해서 맞추세요. 이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 회사 일을 봐드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런 회사 안 가시는 게 좋고, 초반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그런 회사 가서 내 스타일대로 맞춰놔도 돼요.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맞춰놓으면 어때요? 내가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그런 데 가시려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알 때, 그때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야 될 때가 하나가 또 뭐냐면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 가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이제 취업하셨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고 면접 때 분명히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출근을 했더니 그분도 몰라.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초반엔 특히 뭘 하든. 근데 거기에서 적응을 하면 내가 얻어가는 게 좀 더 많긴 합니다. 그 대신 적응하려면 내가 그만큼 잠자는 시간도 좀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 내가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옆 사람이 30분 한대. 근데 나도 30분 해봤더니 옆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1시간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몇 시간 해야 돼요? 2시간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못했어. 그러면 욕하면서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는 나중 일이잖아요. 솔직히. 원망한다 그래서 자격증 떨어지고 원망한다 그래서 자격증을 뭐 다시 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요즘 들어서 전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제가 돈 빌려줬다 못 받은 게 한 4, 500 되거든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4, 5천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3, 400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맞죠? 그것도 큰 돈이긴 한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더 큰 돈이잖아요. 뭐 그런 돈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계속성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시험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 보시면 첫 번째로 구분해서 뭐 하래요? 표시. 이 구분 표시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뭐 해라? 나눠서 표시해라. 근데 왜 나누어서 표시해야 되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거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똑같으면은 같이 써도 되잖아요. 근데 다르니까 구분해서 뭐 하자? 표시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1년 기준을 많이 합니다.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이냐, 1년이 넘어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및 유동성 무슨 법? 배열법. 요 유동성 배열법을 현금화가 빠른 순서라 그래요. 뭐가 빠른 순서요?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91페이지 보시면은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아까 했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로 쓰고 덜 중요한 거는 합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총액 표시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본은 상계 처리. 요건 전산세무 2급에서 중요해요. 상계 처리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양식이라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문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무슨 계산서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거기 1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있는데 그건 안 보셔도 돼요. 그건 프로그램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 발생주인이 수익비용 대응인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한 번에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지금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원가 얘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요? 원가 얘기. 원가 얘기 월요일 날 끝나요. 왜 월요일 날 끝나냐면은 원가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암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암기. 그래서 이 원가에게는 참고로 전산회계에서는 왜 또 영어로 나왔냐? 전산회계에서는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에서는 5문제 나오는데 합격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뭐 하시려면은요? 합격하시려면. 왜냐면은 요 파트에서 다 맞아야 되거든요. 목표가. 근데 왜 요 파트에서 다 맞아야 되냐면 제일 양이 적어요. 그리고 나오던 게 또 나와요. 또 나오던 게 또 나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뭐하다고요? 적어요. 양도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좀 외운 거에서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다 맞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는 원가에게는. 그래서 지금부터 원가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가에게는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세요. 그래서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 저희가 좀 전까지 잠깐 봤었던 재무에게는 외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요? 외부. 그래서 누구 보여주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에게는 남 보여주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고 원가에게는 내부에서 보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 해서 외부에 안 보여준다 이건 아니에요. 주목적이 뭐냐지. 재무에게도 내부에서 봐요. 근데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고 원가에게는 이제 내부에서 보기 위한 게 주된 목적입니다. 왜냐면 원가 중요하잖아요. 백종원 씨도 맨날 원가 하고 있잖아요. 맞죠? 왜요? 원가가 싸야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국산이냐 수입이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니까.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얘도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땐 수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부분 어디 걸 거예요? 중국산 아니면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 부품 갖다가 조립만 어디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성품 만들면은요. 그러니까 부품은 중국 건데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산이 됩니다. 저도 이거 제조회사 다니면서 알았어요. 우리 회사 공장에서는 조립만 하거든요. 만드는 거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수입돼서 와요. 그럼 마지막에 볼트, 너트만 한국에서 돌리거든요. 그럼 국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 호주산 소 있죠. 네, 걔네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애들을 풀어놓잖아요. 그럼 걔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방목을 해놓으면은 얘네는 호주산 소에서 한우로 바뀌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안 하죠. 왜냐면 갖고 오는 게 더 비싸니까. 근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국산의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제품을 외국에서 갖고 오면 그건 수입이에요. 근데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면 뭐예요? 국산이에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거 딱 했을 때, 내가 하는 거랑 틀리네. 왜냐면 분명히 저거는 중국에서 다 해갖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간단한 조립만 하는데 그게 국방부에 들어가는 물건이었거든요. 국군한테 지급되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국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산이 한 2, 3만 원 더 비싸요. 네. 무조건 수입보다는 일반적으로 뭐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국산이 더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보실 필요 없고요. 보실 거면은 그 외우시라고 드린 2장짜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3가지. 재무에게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뭘로 되어 있냐면은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겁니다. 뭐 추적한다고요? 원가 추적. 그래서 두 가지로 직접비하고 무슨 비로 나누어진다고요? 간접비인데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누구네 회사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게요. 그럼 김치찌개에 만약에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에 뭐 넣어요? 된장 넣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비예요. 왜냐면 직접비의 뜻이 뭐냐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한 곳에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추적.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고추장을 한 통을 썼대요. 몇 통을 썼대요? 한 통. 그러면 만약에 한 통의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럼 김치찌개에다가 원가 얼마 넣어주면 돼요? 10,000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가 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무슨 비라 그래요? 직접비라고 합니다. 근데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에 같이 물도 들어갈 거고 소금도 들어갈 거고 야채 등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간접비가 돼요. 그래서 간접비는 혼자 쓴 게 아니고 같이 쓴 거. 그래서 얘를 우리 회계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직접비 그러면은 몇 군데에만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 혼자 쓴 거, 같이 쓴 거, 같이 쓴 거. 그래서 우리 회계의 키포인트는 간접비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요게 원가액의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비는 몇 군데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간접비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죠. 네. 여기도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냥 움직여요? 아니죠. 전기요금 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나누어서 낼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참고로 1층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내는 데들도 있어요. 네. 내는 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1층에 사시는 분들 작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송 거신 분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데 왜 소송 걸었냐면 그분이 1층 사세요. 몇 층 사세요? 1층. 근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바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괜찮은 거는. 네. 제가 알기로 8천에서 1억 얼마까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억짜리를 만약에 바꿨어. 그럼 아파트에서 바꿨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 엘리베이터 가격을 내셔야 되죠. 맞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 가격을 1층한테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1층 사니까 엘리베이터 뭐예요? 안 타. 그래서 이거 못 내겠어. 그래서 소송 거셨어요.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왜냐면 나 안 타니까 못 내겠어. 근데 그분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나 안 타니까 안 낼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같이 사는 데니까 내는 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타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겠죠. 그래갖고 뭐 아직
어떻게 결론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뉴스의 특징은요, 원인은 있는데 결과는 없어요, 항상. 그리고 저도 뭐 옹호하는 건 아닌데, 김은국 씨 아시죠? 네, 김은국 씨 무죄 판결 났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김은국 씨가 잘못한 것만 알지 무죄 판결 난 건 몰라요. 네, 왜요? 김은국 씨가 잘못했을 때에는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막 올렸거든요. 근데 무죄 판결 난 거는 저기 구석에서 한 줄 나오면 끝이에요. 김은국 무죄 끝.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는. 그래서 간접비가 뭐하다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요. 맞잖아요. 직접비는 대부분 싸움이 안 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쓰죠. 맞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기요금 투덜대면서 내요. 왜요?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내잖아요. 네. 직접비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얼만큼 썼는지 알잖아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요금이야. 네. 근데 난 안 썼어. 근데 돈 내래. 그러면 좋은 말 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은 항상 돈에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면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원가 행태. 요거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는 변동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변동의 뜻이 뭐죠? 변동. 네, 변동은 뭐 한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변동이라고 해요. 고정은요? 네,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보시면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노무비가 인건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들어가죠. 맞죠? 물건 조금 만들면 재료비 적게 들어가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 다음에 생산직 분들은 오래 일하셔야 월급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하시거나 주말에 일을 하셔야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하면 1.5배, 주말에 일하면 2배. 네, 그런 식으로 법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적게 일하면 적게 가져가죠.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 변동비.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쉬었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보험료하고 임차료예요. 임차료 그러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이 어떻죠? 똑같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월세도 매달 어때요? 똑같아요. 재계약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그걸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요거 이제 상세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